그게 이제 언론에 나왔죠. 네. 대장동 방문. 예. 그 당시는 이제 성남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2012년 초만 해도, 네. 그 2012년 초만 해도 여소야대, 네. 이재명이 여가, 네. 이재명 정권 말하자면 성남시 정권, 성남 기준으로 여소야대. 성남 여소야대죠. 예, 예. 그때 이제 성남 의회가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15석, 네. 그 다음에 무소속까지 포함해갖고 15석, 네. 그 다음에 야당 한나라당이 19석 19석. 해가지고 총 34석에 네.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 안에 파벌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이제 2012년에 새누리당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죠, 그때가. 이제 새누리당에 그때 이제 파벌이 두 파벌이 있는데 네. 그 당시 의장이 네. 장대훈 씨였어요. 네. 장대훈 네. 의장이고 호남 출신입니다. 네. 호남 출신에 이제 장대훈이 의장을 하고 있는 장대훈 계파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성남시 의회에 최운길 대표위원인 최운길 계파 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 당시 초창기만 하더라도 최운길 계파가 이재명하고의 어떤 그 욕하고 싸우고, 네. 이거 이제 최운길 계파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최운길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최은길만 이야기만 들으면은 부들부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성격을 아시다시피 네. 이재명은 자기 욕하는 사람 못 참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참습니다. 그래서 최은길에 대해서 접촉만 하면 역적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모든 걸 누구랑 해보려고 그랬냐면 아니 이제 야가 많으니까 네. 이재명이 뭘 하면 전부 하다 거기 다 반대.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2012년 6월까지. 네. 그러니까 2012년 초반에 네. 아무것도 안 돼. 네. 그냥 2012년 6월까지는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장대훈이 의장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한테도 활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활로가 네.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이 이제 최운길이 저를 소개해서 간 때가 제가 대장동 올라간 게 2012년 말에서 2012년 초. 네. 부터 이제 제가 이제 갔죠. 그러니까 장대훈이 의장을 하지만 최윤길하고도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상황. 서로 안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하고 서로 네. 한나라당 내에서도 서로 이제 뒤에 보면 욕하는 사이죠. 근데 자기네들끼리 장대훈, 최윤길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지만 둘이 이재명은 둘 다 쌍으로 공격하는. 쌍으로 공격하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 경쟁이 붙은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최용길 의장이 저를 부르길래 네. 최용길 그때 대표가 네. 부르길래 왜 그랬나 해갔더니 이제 같이 스크린 치자 네. 해가지고 이제 스크린을 쳤어요. 네. 스크린을 딱 쳤는데 그때 이제 정영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뭔가 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딱 감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진상한테 얘기했죠. 저쪽에서 네. 틈이 있는데 틈을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한번 상황을 쭉 살펴보겠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정진상은 야, 최웅길을 절대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말고 최웅길 조심해라. 어? 이거 진짜 한나라당 놈이다. 한나라당 놈 떠나서 이제 막 그냥 그리고 이재명이 너무 싫어한다 최윤길을. 이제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니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윤길을 저는 이제 만나는데 제가 볼 때는 장대훈이 더 능구렁이었다 생각돼요. 왜냐하면 장대훈이는 이제 뭐냐면 호남이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민주당 정권이긴 하지만 내가 새누리당에 있지만 좀 협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하면서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면서 절대 안 주는. 그래서 주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건 또 지평부에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거기에 목 달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거 통과시켜주세요, 통과시켜주세요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장대훈이 또 필요한 거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장대훈은 분명히 다음에 시장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재명 거 뭐 해줄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최용길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채용기를 따라가지고 거기 올라갔죠. 네. 그 올라가가지고 대장동 처음 갔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대장동에 처음 이제 방문하고 거기에 추진이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한마디 이제 해주고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우리는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야 돼요. 도시공사 설립하는 거는 이재명의 공약 중에서 그 건설 분야 공약집은 제가 만들어줬어요. 네. 그 당시에 건설 분야 관련된 것들은 저하고 그때 시청에서 과장까지인가 뭐 그 근무하셨던 분하고 둘이서 네. 거기 그 캠프에서 네. 제가 저기 이재명의 그 100대 공약 중에서 네. 이제 건설 분야 공약을 네.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대 공약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가 이제 대장동, 네. 아니 1공단 공원화 네.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하고 그 다음에 저기 위례 신도시, 네. 이제 그 개발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해주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도시개발법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공사가 필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자체도 할 수는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네. 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사업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영원인 네. 사업만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돼도 안 돼. 아, 플러스도 안 돼. 그냥 제로 베이스 사업만. 제일 힘든데.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 사업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오거나 부채를 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수익도 가져올 수 있고 뭐 1공단을 만들어나든지 뭐 할래도 네. 이게 도시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오다를 다 받았어요. 한다고 해가지고 장대원이 해줍니까? 안 해주지. 안 해주죠. 근데 최용길이 이제 그래서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도시공사 설립이 돼야 된다. 그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쭉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욱과 정영학을 그때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욱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받아요. 네. 그게 이제 김만배가 보냈다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론 두 군데 이제 채용기를 통해 갖고 나보고 이제 인터뷰를 좀 해주래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 매일경제하고 그 다음에 그 한겨레 신문인가 네. 한겨레였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네. 어쨌든 매경하고 해갖고 두 군데다가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해가지고 그 기사가 이제 실립니다.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언론에 실렸었고 네. 그 언론에 이제 실린 상태에서 실리고 나니까 예보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예보에서 네. 예금보험공사. 예보공사에서 네. 이제 부산저축은행 이제 관련돼 가지고 대출을 해줬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네. 그게 이제 예보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예보에서 이걸 갖다가 강제집행을 하자니 네.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손실이 네. 뭐, 강제집행하면. 부실차권이 너무 커지겠죠. 네. 그리고 주민들로 봤을 때는 뭐냐면 그게 만약에 이제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본인들의 재산이 10분의 1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땅을 살 때 네. 10분의 1만 다 네. 허락을 받은 거예요. 네. 사용권을 네. 다. 그래서 그거를 저당을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10분의 1씩.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토지 분할에서 10분의 1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지분권 중에 10분의 1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처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90% 처분할 때도 묶이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권 행사하기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10분의 1 사면 10분의 1 사는 사람은 10분의 1도 지킬 수 있지만 나중에 90%에 대한 것들이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지렛대. 지렛대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밖에도 그런 알밖에가 없어요. 이 지분의 10분의 1이 넘어가면 아하.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10분의 1만 떼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재산권 행사할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니까. 무슨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데미지로 오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입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얘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남욱한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하. 지금 저축은행에서 왔는데, 예보죠, 예보. 그게 예보죠. 예. 그 예보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이제 예보로 넘어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예보가 이제 전화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보에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클 거다.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상당 금액을 이제 보전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섣불리 들어가시면, 손실이 굉장히 크실 거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떻겠냐. 일단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공영 개발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영 개발하든지 아니면 어떻든지 방식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떻겠냐. 그렇게만 일단 이야기 해놨어요. 네. 왜냐면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남욱한테도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전화가 왔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집행이 되면 사업 되겠냐. 이게 대장동사업 엎어지는 거죠, 남욱도. 또 남욱도 엎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 설립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최은길하고 너 관계가 어떻게 되냐? 솔직히 좀 말해라. 이제 좀 까놓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 사이입니다. 아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은길, 당시에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표였죠. 그렇죠.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에 겹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부탁 들어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얘기했죠. 네.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랬더니 정진상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 그 인간 뭐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 최은길에 대해서. 최영길이 네. 분명히 뭐 그거 뭐 100% 사실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이 장대훈하고 가서는 네. 될 일이 아니에요. 아하. 도시공사는 우리는 이제 설립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장대훈은 안 해주려고 그러고, 네. 계속 이제 뭐 차일, 피일하고 이제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제가 최은길한테 이제 틈을 봤잖아. 네. 그래서 이제 최은길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최은길 계파가 장대훈 계파하고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사실은 이제 장대훈 쪽에서의 의향이 뭐였냐면, 후반기도 장대훈이 한 번 더 하고 싶은 의향이 있었던 거예요. 시의장. 시의장을. 네, 그죠. 전반기 했는데, 네. 후반기 이제 개파가 좀 있으니까, 또 하고 또 해봤나, 그런데, 사선 의원이 이제 박건종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박건종 의원이, 이제는, 나도 한 번만. 아니, 본인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그거 용인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도저히, 내가 2번 하는 건 안 되겠다. 네. 이게 분위기상. 네. 이제 자기는 이제 다음에 성남시장을 노리든지 뭐 이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인심 잃고 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이제 그건 내려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박건종 장대훈 파에서는 이제 박건종을 민 거예요. 아하. 밀기로 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최용길도 그동안에 이제 같이 막 했던 게 네. 이제 그 장대훈이 네. 장대훈이도 이제 자기를 밀어주면 네. 최용길이 의장 되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대훈한테 했는데 장대훈은 이제 어림도 없이 이제 박건종이 이제 사선 의원이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 그것도 호남 출신이야. 아하.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내에 있는데 이제 호남 출신 2명 있는데 그래서 호남 출신 중에 한 명이 장대훈 의장. 그다음에 이제 박건종. 이제 박건종한테 이제 이게 이제 밀어주기로 하고 이쪽에서 이제 최은길 개파에서 이제 최은길을 밀어가지고 이제 의장 선거를 했는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의 뭐 캐스팅 보드가 필요할 정도. 박빙이었는데 박빙이었대요. 박빙이었다. 뭐 10대9, 뭐 10대9였나, 아무튼 뭐 11대8이었나 이 정도. 아주 박빙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박건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은길이 떨어진 거지. 새누리당 당내 경선. 당내 경선인 거죠. 당내 경선이자 실질적으로 뭐냐면 의장 경선이 나타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다수당에서 경선에서 올라온 사람이 그냥 의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다 밀게 돼 있으니까. 네. 뭐 당론 결정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은길 의원이 네. 의기소침해가지고 네. 막
분에 네. 차가지고 막 있는데 네. 제가 네. 최 의장한테 네. 자네가 의장할 생각 없나? 농담이고요. 네. 이제 의장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네. 이게 물어봤더니 의장하고 싶죠. 응? 삼선인데 의장하고 싶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네. 의장 시켜드릴까요? 무슨 수로요? 지금 의장이 만약에 우리가 15표를 드리면 민주당 15표를 드리면 네. 몇 표 정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최소한 5표는 가져옵니다. 이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19대 15. 19대 15였죠. 19대 15. 거기서 이제 15표를 우리가 주면 네. 당신이 몇 표만 가져오면 본선에서 뒤집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몇 표 정도 가져올 수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어리둥절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딱 알아듣고 난 다음에 5표 정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5표 정도 가져오면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게 몇 표 되냐. 네. 그래가지고 했더니 한 5표 가져올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20대 14 되는 거 아니야. 그죠? 5표만 가져오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것만 얘기해라.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나라당 내에서 우리 의장 누구 할 건가를 그냥 해서 한 명을 단일화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의장 후보가 2명이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네요? 아니,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뭐냐면 민주당에서 네. 최영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추천을 해버리는 거네. 추천하는 거지. 그러면 최영길이 그럼 이제 표결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표결하게 되는 거구나. 네. 아. 그럼 이제 표결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짜고 차는 곳에서. 네.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정지상한테 얘기했어요. 네. 이번에 만약에 박건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제 박건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박건정이 호남 또 출신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호남 출신이 박건정이 되면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살짝 있었어. 아하. 그리고 이제 의회 내에서 민주당도 박건정이 되면은 조금 더 그래도 장대원보다는 덜 하겠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장대원이 꽂아준 건데 그거를 장대원이 자시할 것 같으냐. 응?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전반기 같이 후반기를 가는 거를 갖다가 모험을 걸 거냐. 어차피 만약에 최웅길이 돼가지고 배신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다. 0점. 만약에 우리 작전대로 되면은 100점이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냅둘 거냐. 그랬더니 정진상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한테 보고하고 뭐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누구야 김용하고 이제 같이 이제 움직였어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당내는 누가 이제 설득하냐면 김용이 맡았고 나는 이제 최웅길의 마크맨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경선이 있는 디데이가 왔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박건영 된다고 되게 좋아해가지고 쓰는 거지.